오지 않을 것 같던 7월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6월을 막 시작할 때만 해도 그동안 챙기지 못한 계획이나 다짐들을 이제 슬슬 서둘러야겠다 이런 의지가 앞섰는데 7월은 어쩐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들뜨거나 불안한 이런 마음들과 달리 사실 시간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흐르는데도 말이죠. 늦었다고 포기하기엔 매일 새로운 날이 우리 삶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 영어 회화, 여행, 취미, 연애 뭐든 좋아요. 오늘이 첫날이다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시작해 보자고요. 낭낭라디오 오늘 맛볼 사색은 감정 이름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절망이처럼 세포에도 이름이 있는데 세포로 가득한 우리 몸이 느끼는 감정에도 당연히 이름이 있겠죠? 언젠가 동네 산책을 하다가 이어폰 너머로 감정에도 이름이라는 곡을 듣고 순간 걸음을 멈췄던 기억이 나요. 가사가 정말 예술인데요. 우리는 보통 나를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감정은 어떤 이름도 어떤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지길 원하는데 그런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감정은 덮어두고 덮어둔다 해서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근 1년 가까이 마음에 입은 상처들을 달래는 동안 제 내면을 마구 흔드는 감정들을 모조리 의인화시켜서 대화를 시도했었거든요. 이를테면 괴로워가 아니라 지금 괴롭구나. 바람 쐬러 나갈까? 혹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픈 게 당연하지. 참지 말고 소리내서 울어봐. 대충 이런 식이었는데 내 감정의 다른 편으로 살짝 물러나서 보면 무겁고 조금은 자극적인 마음들도 좋은 감정들처럼 애틋해지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괴로움이 이해로 바뀌고 또 슬픔도 후련함으로 바뀌고 서서히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의도하던 아니던 인간관계나 삶의 여러 상황에는 사실 막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그런 시절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남보다 헤어짐, 시작보다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 이런 말도 우리는 계속 비슷한 경험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감정의 이름을 붙여 떠나보내야 할 때 잘 떠나보내고 맞이하고 또 잊고 다시 떠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풍성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시절에 지금 어떤 감정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름을 붙여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단, 비 오는 날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건 삼가 부탁드립니다. 낭낭 라디오 오늘 똑똑한 사람들 나와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장예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진입니다. 네. 저는 4년차 요가 강사이자 명상 안내를 하고 있고요. 몸을 움직이고 또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말 많은 사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진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하고의 인연도 인요가로 시작이 됐는데 지영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인요가 수업이 아니고 음. 동적인 요가를 하는 수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다가 인요가 하시면 잘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살짝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음. 저는 이렇게 맞아 지영님이 그렇게 반응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솔직히 네.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까지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네. 되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음. 우리 몸에 있는 조직도 양적인 조직이 있는가 하면 음적인 조직이 있어서 이제 양적인 조직을 트레이닝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다. 오히려 반대 쪽에 있다고 해서 리드미컬하게 좀 강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약한 강도로 한 자세에 오래 머물러요. 그렇게 머무르면서 이제 근막이나 인대나 힘줄 같은 이런 조직들을 타겟으로 하고 장기에서 시작되는 경락선들을 또 타겟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 자세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과 가까운 자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졸리기도 하고 나른해지기도 하고 몸이 이완되면서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좀 감정이 풀리기도 하고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인요가라는 인식을 바꾼 요가 강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해소되는 느낌, 해방되는 느낌 같은 거, 네네. 혹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무아지경 같은, 그러니까 잠시 잠들었었나, 잠시 어딜 다녀온 느낌이었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였군요. 네, 맞아요. 그 해방되는 느낌은 제 생각에는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동양 철학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 모양 있잖아요. 네. 태극 모양도 보시면 그 양쪽의 시작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모든 것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요가에서 가르치는 어떤 해부학 이론이나 요가 안내 가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모든 몸을 다 허용하는 그리고 어떻게 모든 몸들이 다 존중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하타 요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막 약간 근육을 조금 오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쓰는 동작들이 많거나 네네. 뭔가 후굴 같은 자극이 좀 센 동작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인요가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같이 가야 되겠다는 무조건적인 마음이 생긴 게 안에서부터 뭔가를 계속 해소시켜주는. 네. 그 인요가에서 주요 타겟으로 하는 근막이라는 조직이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또 계속 있고 모든 조직을 다 감싸고 있어서 느끼신 것처럼 겉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속에서부터 뭔가 긴장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 이렇게 팽팽하던 것들이 좀 하나씩 맞아요. 토독토독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카운팅 하실 때 보통 한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5분 이상 맞아요. 이렇게 가져가셔서 그거를 되게 지루해 했었다면 지금은 그게 너무 짧게 느껴지고 네. 인요가에 빠졌고 우리 또 장예진 쌤한테 빠져버린 거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인터뷰까지 하고 하게 있는 되고, 거예요. 라디오까지. 맞아요. 그러면 뭐 네.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길래 지금 이렇게 요가와 움직임 쪽으로 활동 네. 영역이 바뀌셨는지. 저는 23년 초부터 요가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명상이나 춤이나 움직임들이 더해졌고요. 네. 그 전에는 또 한 4년 정도 회사 생활 했어요. 그때 회사 생활 할 때는 제가 성폭력 피해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이제 촬영물로 네. 매개로 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이제 조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전문 상담은 아니지만 이런 한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네.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몸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저도 그 일을 하고 또 요가 강사가 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몸이라는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거를 깊게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고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중했던 문제가 그거였고 또 그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떤 경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 요가 같은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 강사가 되었어요. 저도 요가도 명상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명상, 나의 어떤 감정 상태를 다스리고 생각을 음.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려워요. 어때요? 그런 감정이나 감각의 다스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사실 녹음 시작하기 전에도 네. 제가 지영님한테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저에게 얼마나 좀 공사다망한지를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여기 버스 타고 이렇게 오면서 막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감정을 안고 지금 요가 수업을 한 차례 마친 상태인데 그래도 수업을 하기 전보다는 좀 정돈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감정은 좀 정돈의 영역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럴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호흡하는 거, 호흡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가 강사다 보니까 숨 쉬라는 말을 맞아요.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가장 첫 번째로 누구한테 좋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자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뱉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고 그래서 나도 숨을 쉬게 되고 그래서 어떤 걱정이나 고민을 안고 수업을 시작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사실 저조차도 그 감정이 해소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외부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나를 숨 쉴 수 있는 위치에 데려다 놓는 거.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는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다시 그 환경으로 가서 그 현실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다시 채우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 활동을 제가 이렇게 염탐을 해보면 컨택트 큰? 네, 네, 맞아요. 뭐 그런 활동을 하시고 이제 또 직접 수련도 하시고 하시던데 또 누군가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가는 약간 그런 움직임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감정 상태도 그렇고 네. 뭐 집중에 몰입되는 그 시간들도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감각도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어떤 차이들이 있고 느껴지는지. 컨택 즉흥 또는 이제 접촉 즉흥이라고 하는 그 춤의 장르가 있는데 즉흥이다 보니까 당연히 테크닉이 존재하긴 하지만 즉흥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움직임, 다양한 몸의 상태를 굉장히 존중하는 장르예요. 인요가처럼. 저는 요가를 되게 혼자 하는 거라서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사 생활을 한 2년 차쯤 했을 때 조금 뭔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같이 하는 활동으로 좀 열렸던 것 같고 요즘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누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너지가 발휘되기도 하고 일을 하든 뭐 뭘 하든지 간에 힘들긴 하지만 조율하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내가 없는 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만남으로 인해서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 움직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몸이나 움직임에 관해서도 컨택 즉흥을 하다 보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속도나 종류나 스타일이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접촉을 통해서 딱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제3의 것이 생겨나요. 그런 경험들을 요즘은 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과 악수나 허그를 했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따뜻하죠. 그리고 핸즈온 같은 거, 요가 수업할 때 핸즈온만 생각해봐도 내가 딱 필요할 때 어떤 적재적소에 선생님의 손이 딱 닿았을 때 그 따뜻함 그리고 안 안전함. 되던 동작이 되고 안전함 네.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컨택 즉흥 할 때는 더 폭발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어디서 봤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그 접촉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접촉. 네. 그래서 나는 컨택 즉흥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이유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사람에게
충분히 접촉으로서 지지받고 또 나도 그걸 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음. 수련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돼요. 그 움직임 명상 잠깐 했었을 때도 사실 그거를 그 한계, 제가 느낀 한계를 넘어서 더 했으면 저는 완전 되게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접촉으로 인한 에너지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전달. 좋은 것 같아요. 예, 교환이란 예. 표현이. 그거가 있을 수 있겠다고 그냥 아주 짧은 순간에 느끼긴 했어요. 물론 선생님처럼 막 계속 해서 뭔가 그거를 이제 완전히 내 몸으로 체화시킨 거는 없었지만 아직은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생각해 보면 혼자서 움직일 때는 진짜 많은 감정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 가지 잊어버렸던 감정들도 막 들어오다 보니까 뭐 눈물도 나기도 네, 하고 막 네. 이러는데 또 누군가와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감각적인 거에 먼저 조금 더 반짝? 네. 다른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네. 네. 그리고 몸으로 서로 닿기도 하고. 닿기도 하고 네, 이럴 맞아요. 때 우리가 혼잣말 하는 거랑 다르게 대화할 때 뭐가 네, 반짝반짝 네, 하는 네. 것처럼 약간 그런 에너지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정말 대화예요. 대화의 기술과 컨택의 기술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대화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좋은 대화가 되려면.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조금 불편한 지점도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컨택 즉흥을 할 때도. 그런 게 이제 섞이면서 제3의 어떤 하나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질 자체가 감각적인 기질을 많이 타고난 타입이긴 한데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요가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정을 순간적으로 살짝 배제해 두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럽다. 반드시 좋다는 의미로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더 저에게는 편한 방식이라서 그걸 먼저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할 일이 많거나 좀 집중해야 될 게 있을 때는 더더욱이 감정을 뒤로 미루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따로 빼죠. 이 감정만 들여다볼 시간. 뭐 조용히 글을 쓴다거나, 네. 조용히 몸을 푼다거나, 이렇게 혼자 있어야 이제 그 감정을 좀 이렇게 뒷방에 있던 애를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그거 배울래요. 저는 조금 그렇게 얘기를 네. 듣고 보니까 감정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리고 나면 네. 다른 것들이 모든 게 해소가 잘 돼서 저는 제 감정 다스리는 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이고 네. 어릴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 속도가 많이 짧아지긴 했죠. 네,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감정도 하나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해놓고 걔를 이제 다스려야겠다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좀 괜찮아졌는데 어릴 때는 아주 심각했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든 성격이 다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어떤 감정에 이름을 하나 딱 붙여놓고 걔한테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한다면 요즘 이것저것 정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사를 준비하면서 짐 정리도 하고 진짜 꼭 필요한 것들 아니면 남기지 않고 그리고 하고 있던 수업들, 저의 일도 정리를 하고 있고 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홀가분하면서 동시에 쓸쓸함?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가벼워지는 동시에 좀 쓸쓸하다 이런 느낌, 허전하다 이런 감정들을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럼 그 감정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크게 아직 대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냥 느끼려고 해요.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크기가 있잖아요. 그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 분량만큼을 다 소진해야 끝나는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사라질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독일로 유학을 가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네. 정리하면서 네. 어떤 가벼움이나 쓸쓸함을 같이 느끼는 이유로 제가
한 2달 뒤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서 네. 이제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공부하러 가시는 거예요? 무용 동작 치료라고 하는 댄스 무브먼트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부를 때는 편하게 DM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전공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갑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한국에서 우리 못 보는 거예요? 그쵸. 저는 좀 최대한 음. 한국에 있는 분들과 또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수업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려고 하는데 네. 뭐 팟캐스트로 이제 제 소식을 계속 전하고 네. 유튜브로 수업이나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어쨌든 저의 근황 같은 것을 알리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공부 자체가 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어쨌든 사람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먹히는지를 저는 계속 실험해보고 싶거든요. 멋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금 요가 수련자들을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들에겐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혹은 뭐 다른 대상, 또 다른 대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네, 같이 교류해보려고 합니다. 동작 관련된 것이나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사가 있나요? 개인적인 관심사요? 음. 근데 이것도 또 일이랑 관련된 거긴 한데 네. 일바보. 네. 어떤 좀 여러 전략을 위해서 좀 음. 이것저것 제가 하고 있고 관심 있는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브랜드명을 네.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름이 장명이라는 게 좀 되게 운명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게 막 좋은 이름을 지어야지 해서 특별한 걸 만난다기보다는 이렇게 저한테 딱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한 1년 안에 그런 이름을 만났으면 좋겠다. 어. 혹은 못 만난다면 제 이름을 좀 더 잘 브랜드화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오늘의 이 녹음과 짧게 찍고 있는 저 영상을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선생님 너무 잘 돼서 되게 희귀 영상과 희귀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잘 감사합니다. 돈을 좀 지영님의 만들어 그 봐야겠다. 말로 인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낭랑 어때요? 낭랑.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낭랑. 그렇게 뭔가 내가 딱 내세우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게 저는 부럽기도 하고 지영님이랑 일단 너무 잘 네. 어울리고 그래요. 낭랑 라디오도 너무 좋잖아요. 좋아. 낭랑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라디오 똑똑한 사람들의 첫 주자로 오늘 시간을 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지영님이 라디오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한 몇 개월 되긴 맞아요. 했잖아요. 그쵸? 네. 그때부터 이제 너무 응원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영님이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편 나온 거를 봤을 때 진짜 기대 이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더 낭랑 라디오에서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낭랑 라디오가 나중에 많이 컸을 때도 출연할 수 있게 열심히 해서 네, 다시 그럽시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우리 예진 선생님이 그 요가 해부학을 비롯해서 직접 공부하셨던 교재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했던 말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 네. 예, 자기가 경험을 직접적으로 했던 걸 선생님이 직접 경험을 했거나 노하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나눠주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네. 지영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고 진짜요? 왜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저는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좀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람이 있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수 있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네, 뭐 그럴 때 당연히 이제 따뜻한 말이나 응원도 도움이 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이걸 생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투자한 만큼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또 지속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업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이 생겨요.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좋은지 이런 거를 알면 너무 좋으니까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와. 지영님도 물론 얼마든지. 아, 네. 저는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유학 준비 철저하게 잘 하셔서 네. 예진 톡파원이 되어주시길. 톡파원? 톡파원. 톡파원? 뭐 이렇게 약간 인스타 같은 걸로 아, 네. 톡파원이 좀 되어 톡파원. 네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눈을 감고 따라해보는 청음 요가 시간입니다. 각자 편한 자리에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함께 할 자세는 supta baddha konasana 라고 해서 누운 나비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줍니다. 양 무릎은 바깥으로 활짝 열어내고 발바닥끼리 서로 합장하듯이 붙여낼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무릎이 바닥에서 떠 있는 게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물론 골반이 많이 확장돼서 무릎이 매트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모두 각자 몸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호흡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불편함이 없는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호흡으로 조금씩 몸의 이완 상태를 만들어 봅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부드럽게 코로 숨을 내쉽니다. 어깨와 복부, 고관절의 긴장은 풀어내고 우리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바닥에 툭 내려놓을 거예요. 무릎이 너무 떠서 아프다고 하면 그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놓아도 좋고요. 눈을 감고 이제 편안하게 호흡 이어갑니다. 이 자세는 동작은 쉽지만 하체 혈액순환이나 전신 피로 회복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잠을 못 이루는 밤에 숙면을 유도하는 데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합니다. 낭랑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다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곁에 있다. 그것도 확신한다. 이 말은 상대방도 나를 좋게 느낄 때 이루어지는 상태 같아요. 감정의 소통은 생각보다 꽤 직접적이고 너무도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춘다고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숨기지 말고 어떻게든 표현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저라면 댓글로 예쁘게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낭랑 라디오 낭랑하게 물러갑니다. 안녕.